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유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애니메이트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 도구 살펴보기 선과 면 이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제가 적어놨는데요. 도구 살펴보기, 그리고 벡터, 선과 면 개념, 그리고 벡터 오브젝트 조작 방법, 그리고 도구 단축키 변경 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구 단축키 관련해서는 제가 변경해서 사용하는 단축키를 알려드리긴 할 건데 꼭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 번 마우스로 계속 클릭해줘야 돼서 불편한 것들, 게다가 단축키를 넣어둔 것도 있고요. 기존의 단축키가 조금 키보드에서 손이 멀어서 한쪽에 몰아넣기 위해서 바꾼 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들인데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 2강부터는 제가 마우스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오버레이를 하나 넣어 놨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키보드, 제가 지금 뭐 누르는지 알 수 있도록 단축키가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연달아서 누르면 같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연타할 일은 많이 없을 테니까 보시는데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단축키는 중간중간 언급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강의들이 풀 자막으로 제작이 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선 도구 살펴보기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도구 살펴보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어도비 애니메이트가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벡터 오브젝트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선과 면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구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현재 왼쪽에 도구 창이 있는데 여기 도구들이 쭉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도구 모음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새 창이 떴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집어넣고 사용하는 거는 밖으로 빼놓고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페인트 브러쉬라는 거를 밖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액체 브러쉬라는 거를 반대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위드 툴이라고 해서 이게 한글판에는 폭 도구라고 되어 있네요. 폭 도구는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도 유용한 거기 때문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둘게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하시면은 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선택 도구예요. 선택 도구. 단축키 V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고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보입니다. 드래그. 이 선택 영역 안에 뭔가 오브젝트가 있다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선택할 객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선택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있는 이 도형 툴, 지금은 사각형 도구라고 나오고 있네요. 사각형 도구를 눌러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고, 지금 속성 탭에 보시면 여기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가 흰색, 이렇게 필 컬러가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컬러랑 같은 색이라서 면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스트로크도 잘 보이는 색으로, 색 크기도 더 두껍게 좀 잘 보이게 바꿔보겠습니다. 20 이렇게 하고, 자,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그 안쪽에 숨어 있는 다른 툴이 또 보여지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각형, 타원형 요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타원형 도구 한번 눌러볼게요. 자, 타원형 도구는 또 색깔을 바꿔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로 다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도형 툴로 와서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때 길쭉하게 넓적하게 다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정 비율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으시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 그냥 그리면은 좀 더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 비율로 그려집니다. 다시 컨트롤 A로 선택, 딜리트로 삭제. 도형 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속성 탭에서 컬러를 내가 지정해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신 후에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형 툴뿐만 아니라 모든 오브젝트는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도형을 이렇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V 선택 툴을 누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 툴이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주 누르시게 될 거예요. 선택 툴은 단축키를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V예요. 자, 사각형 하나 그려서 다시 선택 툴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빈 곳 한번 살짝 클릭하거나 살짝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선택, 선택 해제. 자,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선택했을 때 이렇게 도트 모양으로 선택된 영역이 눈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컬러에 따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때 더블 클릭하시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죠. 안쪽을 클릭하시면 바깥쪽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선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유 변형 도구 변형 툴이라고 할게요. 자, 변형 툴 선택하시면 이쪽에 모서리랑 면 쪽에 조그만 사각형 모양이 생기고요. 이 모서리를 잡아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한쪽 축으로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가운데 이쪽 있죠? 사각형이 없는 곳 이쪽 여기를 잡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비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형을 줄 때 Alt 키를 같이 누르시면 반대쪽 축을 고정한 상태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할 때도 그냥 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 회전축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죠?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Alt 키를 같이 누르시면 반대쪽 모서리를 고정시킨 채로 앵커 포인트를 변경해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도 그냥 하면 이렇게 되고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길 잡았으니까 이 반대편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면만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선이 잘려버리고 면만 지금 변형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자, 변형 툴은 설명을 드렸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올가미 도구, 라쏘 툴이라고 하죠. 올가미 도구 한번 눌러볼게요. 올가미 도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올가미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는 제가 선택 툴 눌러서 이동시킨 겁니다.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했어요. 자, 이제 그 밑에 좀 전에 제가 새로 추가했던 페인트 브러쉬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클래식 브러쉬, 지우개,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그 강의 개요에 있었던 선과 면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인트 브러쉬, 클래식 브러쉬 이름을 좀 잘 보시면 좋고요. 클래식 브러쉬로 글씨를 제가 좀 써볼게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서 자, 클래식 브러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브러쉬 아이콘을 잘 보시면 둘 다 붓처럼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클래식 브러쉬는 이렇게 생겼고 페인트 브러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 말고는 이 붓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름이 달라요. 얘도 브러쉬고 얘도 브러쉬지만 이 두 가지 브러쉬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클래식 브러쉬는 이제 면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쪽에 보면은 지금 필이라고 써 있죠?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는 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해서 보면은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죠? 스트로크,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이라고 써 있으면 면이고 스트로크라고 써 있으면 선이에요. 이제 이 선과 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클래식 브러쉬, 면 브러쉬거든요. 두께를 키워서 크기 단축키는 이 키보드에 있는 괄호 있죠? 얘네들로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40 정도로 했습니다. 자, 클래식 브러쉬, 면 브러쉬는 사용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속성에 보시면 제가 아까 크기 조절했죠? 여기 색깔 있고 그리고 이제 최소 크기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가 필압을 체크를 해놔서 최소 크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작게 해놓으면은 선을 쓸 때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얇은 선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올려놓는 편인데요. 지금 두껍기 때문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뭉툭하게 여기 지금 이런 거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우개로 살짝 지울게요. 그리고 매끄럽게 하기는 이걸 줄이면 브러쉬가 조금 더 거칠게 나오고요. 100으로 늘리면 더 매끄럽게 나옵니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00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해요. 자, 지금 클래식 브러쉬 쪽 설정을 잠깐 살펴봤는데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들 이거는 일단은 필압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페인트 브러쉬 봐보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자, 페인트 브러쉬도 검정색으로 쓸 거고 얘도 똑같이 한 40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써봤고요. 보시면 브러쉬랑 클래식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 설정이 약간씩 다르죠?
매끄럽게 하기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여기는 이제 스타일, 폭, 크기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페인트 브러쉬 사용할 때는 스타일을 뭐 점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실선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폭에서 이런 것들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솔리드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끝부분이랑 접히는 부분, 꺾이는 부분을 동그랗게 할 거냐, 이제 뾰족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클래식 브러쉬랑 페인트 브러쉬를 일단 사용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클래식 브러쉬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죠. 이게 이제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속성에도 보시면 필이라고 나오고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는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 꺾이는 부분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선이 쭉 이어져 있다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잡힐 겁니다. 벡터 툴을 다뤄보셨다면 이제 패스라는 개념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애니메이트에서는 패스를 보려면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선택 도구 여기를 꾹 누르면 세부 선택 도구라고 나옵니다. 단축키는 A고요. 이 마우스를 선택하시면 이제 패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V로 눌러 선택 도구를 보시면 이렇게 도트처럼 점점점점 보이는 상태로, 자, 이게 패스가 이제 끊어지거나 겹쳐지는 부분 단위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클래식 브러쉬도 세부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차이가 보이시죠? 선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요. 선이 아무리 두꺼워도 가운데에 얇은 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면 브러쉬는 가운데 선이 없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패스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로 이 마우스를 가까이 대보시면 여기 이렇게 곡선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근처에 가면 이 상태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벡터 오브젝트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이제 면입니다. 그리고 선은 당기면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이게 선이고 이게 면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클래식 브러쉬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클래식 브러쉬는 수정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페인트 브러쉬는 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선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만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고 여기만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끔하게 정리할 때, 정리가 필요한 그림을 그릴 때 쓰시면 좋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선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이미지밖에 좀 못 만드는 그런 단점이 또 있기도 해요. 클래식 브러쉬는 조금 더 브러쉬라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기를 조금 거칠게 바꿔서 썼던 것처럼 조금 더 사용할 때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클래식 브러쉬랑 페인트 브러쉬 한번 써보면서 차이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써보면 아까 이제 이 두 가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클래식 브러쉬,
이거는 페인트 브러쉬. 지우개로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개도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서, 자, 클래식 브러쉬를 지우면 이렇게 완전히 날카롭게 잘려나가죠. 세부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려나갔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를 지우개로 지우면, 자, 지워졌는데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잘 지워진 건가? 자, 지금 이거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선이 두꺼워서 그래요. 선택해서 보면요. 세부 선택 도구로 보면은, 자, 분명히 선이 끊어져 있는데 끊어진 곳 주변으로 이 두꺼운 선이 표현되어 있어서 약간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끊어져 있어요. 선을 조금 얇게 선택해서 1픽셀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죠? 선을 두껍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진 곳이 안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선은 보통은 얇게 하고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면과 선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순서가 지금 도형 순서가 왔는데, 도형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이 애니메이트, 그러니까 벡터 기반 프로그램에서 이 선과 면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다른 작업들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가 둘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시커먼 네모가 나왔는데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클래식 브러쉬랑 페인트 브러쉬 설명드리면서 선과 면을 따로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 보시면, 사각형 선택하고 보시면 속성 탭에 필 컬러랑 스트로크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이 생성이 될 때 선과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혹시 나는 선이 없는 상태로 면만 가진 도형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컬러를 선택하셔서 이쪽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줄이 쫙 그어져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선 없음입니다. 그래서 면만 가지고 있는 도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필 컬러를 없애고 스트로크 컬러를 넣어줘서 선만 가지고 있는 도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먼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트에서 이 벡터 선과 면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도형 툴하고 선택 툴 가지고 도형을 만들고, 색깔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겹쳐 보시면 금방금방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 겹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요. 면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순간 이 겹쳐진 부분이 잘려나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선택해서 이렇게 빼볼게요. 다 잘려나가 버렸죠.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잘려나갔는데, 만약에 면이 없는 네모를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올리면, 자, 지금 겹쳤는데 이 겹쳐진 부분, 여기나 여기가 특별히 잘려나간 것처럼 지금 보이진 않죠? 덮어지긴 했지만. 자, 한번 클릭하면은 이런 겹친 곳이나 꺾인 곳으로 부분적으로 선택이 되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같은 속성의 선이나 면을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께와 색깔이 같은 선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사각형을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드래그해서 옮겨보면
자, 이 사각형 지금 멀쩡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 굵기 얇게 해볼게요. 자, 얇게 해도 잘려나간 흔적이 없죠. 선은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는데 면 같은 경우는 겹친 순간 얘는 이렇게 잘려져 버려요. 이렇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찍어서 선 없이 같은 속성, 같은 색깔이겠죠. 면이니까. 같은 색깔의 면, 얘네들이 겹쳤을 때는 이렇게 하고 떼볼게요. 다른 데 한번 클릭.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붙어버립니다. 같은 색이기 때문에. 자, 얘랑 얘도 아마 같은 색인 것 같은데요. 선택해서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클릭해보면 붙어버렸죠. 이게 선과 면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트에서 선과 면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컨트롤 하는 걸 알려드리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형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을 좀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알려드렸는데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의 겉에 바깥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 곡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떼시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각을. 그냥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컨트롤 키, 컨트롤 키, 그냥 컨트롤 키.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그리고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아무리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매크론 형태를 유지를 하고요. 확대뿐만 아니라 변형 툴로 한번 키워 볼게요. 사이즈를. 키울 때도 Shift 키를 누르시면 정 비율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는 이렇게 매끄럽게 확대해도 여기가 매끄럽게 되는데 비트맵은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생겨요. 이게 벡터고 이게 비트맵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툴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밑에 이제 직선 툴이 있는데요. 선 도구. 선 도구는 선 작업할 때 이 페인트 브러쉬랑 같이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선택해서 선을 그어 보시면 직선으로 선이 그어지고요. 하지만 저희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선을 이렇게 휘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페인트 브러쉬로 선 작업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하트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선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이나 면을 컨트롤 하실 때 이렇게 하고 선택 도구 상태로 이 중간 면으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바깥쪽, 선이 끝나는 쪽에 가져가서 보시면 각진 니은자가 나오죠. 이대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선에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죠, 이제. 지금 이 설정은 이 문서 속성에 보시면 한글로 이제 객체 물리기
보통 이제 스냅 기능이라고 하는데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스냅을 쓸 수가 있어요. 가까이 되면은 붙을 거예요. 기본 설정이 스냅이 켜 있는 상태이니까요. 따로 건드리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폭 도구. 폭 도구는 이 선 도구를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폭 도구 선택하고 선 도구로 그린 선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점이 하나 생기고요. 이대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 굵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되게 유용한 도구이긴 한데 만약에 선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일일이 이걸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특정 선에 어디 부분적으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펜 툴이 있는데요. 펜 도구. 펜 도구도 이제 선 작업할 때 쓰는 건데 클릭, 클릭, 클릭 쭉쭉쭉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 하나가 오브젝트가 완성이 된 거고 붙이지 않고 끝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선택 도구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릴 때 드래그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 작업할 때 이게 좀 그리기 어려운 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 브러쉬랑 이 선도구, 직선 툴로 웬만한 건 작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펜 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애니메이트에서는 많이 안 써본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인트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연필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해서. 제가 연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페인트 브러쉬가 원래 예전에 이름이 연필이었어요. 이 도구 설정해 보시면 연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연필 도구. 연필 도구가 페인트 브러쉬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인트 브러쉬라는 게 말이 좀 길어서 연필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연필이 페인트 브러쉬입니다. 제가 줄여서 말할 때 연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인트 브러쉬를 말하는 거고요. 그냥 브러쉬라고 얘기하면은 클래식 브러쉬를 말하는 겁니다. 연필이 페인트 브러쉬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을 왜 헷갈리게 똑같이 브러쉬라고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연필이면서. 자, 그 밑에 텍스트 툴이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들고 글씨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택 툴. 자, 애니메이트에서 한글 쓰실 때 한글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글을 쓰실 때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글 상태에서는 단축키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 브러쉬가 단축키가 지금 B인데요. 한글 사용하고 그냥 B 누르시면 지금 제가 여기 B 누르고 있죠. 근데 아직 선택 도구 상태이죠. 한영키를 한번 꼭 눌러서 다시 영문 상태로 돌아가신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하셔야 돼요. 글씨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페인트통 도구랑 스포이드, 페인트통이랑 스포이드 이거 두 개 같이 설명드릴게요. 도형을 그려서 둘 다 다른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깔의 선과 면을 가진 도형 두 개를 지금 그렸고요. 이쪽 컬러로 바꾸고 싶을 때, 자, 일단은 스포이드 도구 선택하고 오른쪽 컬러를 면을 찍어 볼게요. 면을 찍으면 이 도구 아이콘이 지금 페인트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로 면에다가 하면 이 면 색깔을 지금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이드로 면 색깔이 아니라 선 색깔을 찍어 볼게요. 선 색깔. 자, 그러면 아이콘이 페인트 통이긴 한데
아까랑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랑 선 찍었을 때랑 약간 다르죠? 자, 이름을 보면은 페인트통 도구라고 있고 잉크병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크병 도구가 이제 선을 찍어서 넣어주는 거고요. 페인트통은 면을 쓰는 거고 선이고 면입니다. 단축키도 그래서 달라요. 제가 지금 선을 찍었으니까 잉크병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로 선에다가 넣어주면 선 색깔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포이드로 면을 찍고 이렇게 해봤자 지금은 면에만 쓸 수 있는 페인트통이기 때문에 선에는 안 들어갑니다. 선을 찍고 찍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스포이드를 안 쓰고 그냥 페인트통 상태에서도 이제 속성 탭에서 컬러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잉크병 단축키 S인데요. 잉크병 눌러서 색깔 바꾸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쓰면 기본적으로 해당 속성에 연결된 그 페인트통이나 잉크병으로 바뀌게 되고요. 스포이드를 안 써도 페인트통이나 잉크병을 선택하고 내가 색을 지정하고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에셋 뒤틀기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진행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손 도구, 회전 도구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이 메뉴를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드래그 하거나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굳이 누를 일은 잘 없고요. 그 밑에 돋보기. 돋보기는 단축키가 Z인데 이거는 제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잘 누를 일이 없어요. 이 마우스 휠 스크롤이 있어서 컨트롤하고 휠 스크롤 하면은 줌인 줌아웃이 되고요. 근데 이제 타블렛을 쓸 때 제가 지금 액정 타블렛 화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블렛 쓸 때는 이 타블렛 펜에 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휠 스크롤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Z 눌러서 왼손으로 Z 눌러서 이제 줌인, Alt 클릭,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숫자 2번 많이 쓰는 거라고 했죠? 눌러 다시 원상복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구 단축키 변경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설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꼭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강의 초반에는 가능하면 이 마우스로 도구를 찾아가서 클릭하는 식으로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니까요. 제가 뭘 눌렀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저는 변경된 단축키들을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저랑 똑같이 바꾸신 게 아니라면 제가 누른 단축키랑 여러분들 쓰시는 게 다를 테니까 거기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편집, 키보드 단축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래쪽에. 자, 눌러서 열어보시면요. 아마 단축키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면 여기가 이렇게 기본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단축키를 바꾸시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새 이름으로 단축키 설정 저장 이거를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한번 정했던 게 있기 때문에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름을 적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3개가 됐죠? 여러분들은 이제 2개 됐을 거고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이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바꿀 거는요. 이쪽에서 이제 검색해서 바꾸는 게 편하거든요. 한글판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글로 한영키 눌러서
자, 일단은 페인트까지만 쓰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페인트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가 기본이 Y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Y가 키보드 이 왼쪽에 ASD, ZXC 이쪽에 단축키들이 좀 모여 있는 게 손을 많이 안 움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Y가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 중에서 저는 D에다가 페인트 브러쉬를 이제 옮겨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Y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색깔이 변해요. 이 상태로 단축키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할 때는 또 한영키를 눌러서 영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문으로 돌아오고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지만 빈 곳 한번 눌러보시면 D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다 제거됐다 나오는데 이 흑백으로 바꾸는 단축키는 많이 안 쓰는 거라서 그냥 D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페인트통 얘는 지금 K가 들어가 있는데 스포이드랑 페인트통 버켓이 I랑 K거든요. 스포이드가 I, 페인트통이 K, 잉크병은 S. 자, 잉크병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왼쪽 편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페인트통이랑 스포이드가 조금 멀리 오른쪽 편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왼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저는 좀 바꿔서 쓰는 편입니다. 페인트통은 C로 사용하고요. C로 사용하고 그 스포이드 한글로 단축키 입력할 땐 또 영문으로 스포이드는 X로 그래서 IK를 XC로 갖고 와서 쓰고 있어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페인트 브러쉬랑 스포이드 버켓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러쉬 좀 집중적으로 할 때 더 다룰 건데요. 다시 페인트라고 쓸게요. 여기서 보시면 선택 영역 페인트라는 게 있고 뭐 내부 페인트, 뭐 뒷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지정을 해놓고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보통 페인트에다가 저는 1번 숫자 1번 왼쪽 위에 있는 1번 뒷 페인트에다가 2번 그리고 선택 영역 페인트에다가 3번 이렇게 해놓고 쓰는 편입니다. 이게 뭔지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객체 합치기 한글판에서는 합치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판엔 유니온 오브젝트 유니온 찾으시면 되고 한글판에는 합치기 자 이거 단축키가 없는데 단축키가 있어야 편한 기능이거든요. 얘는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 J로 씁니다. J가 이제 오브젝트 드로잉 단축키인데요. 걔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Shift J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객체 스냅, 객체 한글판에서는 객체 물리기라고 있어요. 물리기라고 검색하시면 객체의 물리기 그리고 물리기 정렬 이 두 가지를 지금 바꿔줄 건데 이 스냅 기능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해서 키보드로 쓰시면 좋은데 물론 마우스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포이드랑 버켓이 IK였는데 그걸 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 자리에다가 IK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둘 다 켜놓는 게 좋긴 한데요. 특정 상황에서 가끔 이제 조금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서 껐다 켰다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냅에도 단축키를 줬고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클래식 검색하시면 클래식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전 여기에다가 이제 물결 표시 있죠? 물결 표시를 Shift 눌러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면은 이렇게 점 하나 찍힐 거예요.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바로 탁
눌러서 만들 수 있게 단축키를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애니메이션 배울 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볼 많이 나오는구나. 동기화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심볼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물음표랑 슬래시, 쉬프트 옆에 있는 거, 얘를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단축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설정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쭉 말한 것들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그거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식 브러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